시간이 되어서 이번 주 화요 런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화요 런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학회 때도 잠깐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요새 보건의료 체계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수가 체계와 관련한 이야기들 중에 가치 기반 수가라는 개념들이 도입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직업환경의학의 발전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슈여서 저희가 학회 때 한번 심포지움을 초청해서 듣기는 했지만 다시 조금 더 그날 못 들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그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저희들이 학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런천 세미나 진행했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인하대학교 임종환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임종환 교수님 워낙 주치 사업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보건의료 1차 의료체계 관련한 연구들 많이 해오시고 활동들 많이 해오셔서요. 의료협동조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가장 전문가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 경험들 바탕으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좀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직업환경의학 서비스를 전 근로자들한테 다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질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치 기반의 보건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 제가 초기에 이제 직업환각 전문의로서 초기 시작하면서 열정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생각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이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매우 보건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이 몇 개를 묶어서 산업보건 서비스 그룹을 묶은 이용한 모델이 그때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일타의료 자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1차 의료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업장 부분에서 지금에 있는 요게 이제 2007년도에 제가 학회 제도개선위원장을 할 때 주장을 했던 내용 부분인데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 부분인데요. 지금은 건강보험 일반 의료 체계하고 산업보건 체계가 지금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지표로 성과 지표로 삼는 부분이 방문 횟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치 기반이라는 것은 아웃컴 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웃컴 평가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있는 자료를 끌어서 특히 만성질환 관리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예방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둔 체계로 우리가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이제 우리가 사업장 관리나 또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산업재해, 보험 자료, 그리고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자료, 또
어, 건강 진단 자료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재요양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근로자가 1938만 근로자가 되고요. 요게 이제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 쪽 부분인데 지금의 질환 패턴이 어떤지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신체 부담 작업이 퍼센트가 많은 부분이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사망 자료 중에서는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이 사망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부분에 있어서 기업 분류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 패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이제 저평가된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 사망도 한 24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암의 직업 분류 같은 경우는 낮게 잡아도 일반적으로 통용한 부분은 한 4%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암 발생 부분이 한 9천여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산재 보험 자료를 통해서 잡힌 암의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뇌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무상 질병 유황 재해 자료가 실제로 근로자들의 건강의 변화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50인 미만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의 발생 부분이 50%를 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 안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업무상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질병 신체 부담과 요통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인데 지금의 사망 자료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는 암이나 뇌심혈관 자료 그리고 퇴행성 질환 NCD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잘 잡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의 근거로 두는 거는 이제 만성 질환 부분에 있어서 직업 분율에 관한 이제 PAR 주로 인구 기반의 원인 발생 분율에 대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발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산재 요양 자료에서는 그것이 잘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상 질병에 대한 만인율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검진 자료는 대상자가 이제 2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1938만 명 정도가 되는 전체 근로자를 다 포함하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10%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의 직업 환경학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근로자 중에서 일부만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요양자하고 유소견자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특수검진 근로자들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100만 명 정도 요관찰자하고 유소견자를 다 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D1 유소견자를 보게 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거의 97.9%, 98%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건강 부분이 NCD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검진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질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성 난청이 98%라는 정말 어이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변화가 이 안에서는 잘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D2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일반 유소견자의 했던 부분인데 다양한 형태의 만성 질환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 보험 자료, 그리고 근로자 건강 진단 자료, 그리고 어, 이제 일반 건강 진단 결과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질환을 의심하는 그룹이 30.4%, 그리고 유질환자가 23.5% 정도이기 때문에 딱 합치게 되면은 50%가 넘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건강 진단을 받는 1,500만 명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만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성 질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스트레스 관련 같은 경우도 여기 직업환경 아니 이제 학술지에 보고된 부분들은 예방의학 기지에 보고된 내용인데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22%,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이제 73%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근로자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비춰보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정도도 그렇고 만성 질환의 질환 자체가 NCD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되는 부분인데 지금에 있는 우리가 주로 접하는 이제 특수검진 자료나 산조형 자료 쪽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의 건강 관리를 할 때 지금 건강 관리에 대한 지표 부분이 과정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방문이 어떠냐, 또는 간호사 방문이 어떠냐, 뭐 위생사 방문이 어떠냐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과정 지표 갖고는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근로자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건강 수준이 얼마큼 향상되느냐에 근거해서 수가지불 체제를 개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보건 체계 부분들이 과정 집회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아웃컴 중심으로 전환하자.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발생에 있어서 직업적 위험 요인을 얼마큼 제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장 관리의 중요한 아웃컴, 타겟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산조형 자료나 특수검진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건강보험 자료에 의존해야 된다. 같이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이분형으로 떨어진 구조에서는 근로자들의 만성 질환이 얼만큼 발생하고 있고 또 직업적 위험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완전 이분형 의료 체계 부분들을 이분형이라고 하더라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일반 의료 체계와 산업보건 체계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구조를 먹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환경적 위험 요인에 의한 만성 질환의 증가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한 핵심적인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부분들을 산업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된 체계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 것도 전환하고 산업보건 서비스 같은 경우를 가치 기반으로 전환하자. 아웃컴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산업보건 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우리가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성질환 부분에서 직업 분열에 대한 쪽 부분인데요. 암 발생 쪽이나 뭐 COPD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COPD도 되게 직업 분열의 한 15% 정도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근거해서 만성질환의 증가 자체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예방적 중재 그리고 직업 환경적 중재 부분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목이다. 근데 그 목을 저는 직업 환경적인 인터벤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직업환경 전문의가 저는 지금에 있는 한국 사회의 큰 변화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변화, 국민들의 건강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보건 시스템의 평가 체계, 타겟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기 사망에 대한 부분인데 사망에 대한 부분들도 23% 정도가 직업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고 환경 요인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요. 지금 환경에서 발생된 질환 부분이 뇌심혈관 쪽 부분이나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주로 만성질환 중에서 직업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암의 증가나 뇌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질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환경성 질환 감체계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직업 환경적 요인에 노출됐을 때 발생한 질환에 대한 이제 정리된 도표 쪽 부분인데요. 주로 어, 어, 직업 환경적 요인이 어떠냐, 아니면 그 기여 분율이 어떠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전체 인구 집단에 있어서 직업 환경적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산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전체 인구 집단에서 예방 가능한 어, 질병에 대한 전체 규모를 우리가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업성 질환 감지 체계에 대한 쪽 부분인데 제가 산재 요양병이나 근로 이제 근로자 건강 진단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90년대 말부터 감시 체계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직업성 질환 감시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 벌써 한 2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지역을 단위로해서 지역 감시 체계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질환 감시로 넘어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병 관심 센터로 병원 기반의 직업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어, 이제 에이코 어, 학술 대회에 있어서 감책에 대한 섹션이 있어갖고 제가 놀랐던 부분이 우리가 10년 전에 먼저 시작했던 이 감체계가 뒤늦게 10년 뒤에 시작했던 대만이 데이터를 구조로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선 책입니다. 우리는 지역으로 했다가 질환으로 했다가 지금 또 병원 기반으로 했다가 보면은 안정되게 기반이 구축된 게 없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전체 지역성 질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 못했다. 근데 대만은 자료를 15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대만이 우리보다는 최소한 5년을 앞섰다.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산업보험 관리 체계에서 뭐가 부족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25년간을 우리가 이 산업보건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아직 못 거두고 있다. 지난 학회 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 여러 형태의 그 환경적 노출, 직업적 노출 부분이 시민들의 만성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 부분이고요. 이게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환경에서 이제 PRT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성이 강한 주로 발암성 물질이라든가 독성 물질들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의 건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우리가 없다. 네. 요게 유해물질 사고도 역대 최고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환경타범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동방망이 책이다. 이 화학물질 관리 범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조밀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아웃컴 메저가 돼야 됩니다. 노출과 아웃컴 메저가 사실 결합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걸 역할할 수 있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 전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분진 노출과 관련되어져서 대기 오염이 이제 이제 치매를 유발한다 하는 것 그 부분인데 치매 이제 종류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즉 분진 노출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치매에 대한 부분하고 뭐 파킨손이나 이 퇴행성 질환 들의 증가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 부분이 그 안에서 일정 정도는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이 많다. 또 루게릭 질환이라고 최근 증가되는 이러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발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살균제 쓰고 난 다음에 이 94년도부터 써서 2011년도까지 무려 16년간 이 가스살균제 노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급성 폐렴을 야기하는 위험도가 47배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어느 전문가도 사실 이러한 바이오사이드의 노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심민 피해에 대해서 경고한 전문가가 없었다. 지금도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고상부의 선생님이 그 학회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기존의 산업보건 시스템 부분에 있어 유형별로 분류해 봤을 때 기존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서비스가 미충족된 이제 업종들이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업종별로 분류를 했더라도 기존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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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서비스를 한다 그래도 그 서비스가 지금과 같이 방문 중심의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 같은 경우에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컴 평가로 가야 된다. 가치 기반으로 봤을 때 그 업종에서 얼마큼 만성질환 발생 부분들이 제대로 예방 관리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을 때 저는 그것이 직업환경 서비스가 그만큼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들을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재활에 대한 퍼센트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관련 부분이 이제 거의 10%대로 올라왔고 재활도 30%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과 재활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산재보험 쪽에서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1차료의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인구 기반 이제 건강 자료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들을 좀 언급한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네, 고령화에 따라서 질병 부담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고령자에 의해서 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점 증가돼 갖고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작년에 드디어 9.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이 9.5%인데 드디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또 접근도도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상승은 OECD 국가 중에서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부분이 특별히 잘 안 돼서 고혈압 조절률 자체도 50% 미만이고 당뇨는 그보다 떨어져서 26.8%로 이 만성질환에 대한 조절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어서 건강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미충족 의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편에 내어서 저는 공중보건의 역할 그리고 또 직업 환경의 역할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공중보건과 직업 환경 의학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치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 의료 시스템 안에 가치 기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직업 환경적인 중대 노력을 같이 결합하자. 가치 기반했을 때. 그러니까 가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만성 질환의 예방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것에 대한 리워드를 1차 의료 의사와 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한테 주자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재편성해야 될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부분들 예방 중심의 질환 관리를 위한 중대 영역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직업환경의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들을 예방 중심의 질환 관리 체계로서 전환하자라고 하는 쪽 부분인데 저는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저는 예방의학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회 또 가정의학회 직업환경학 전문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 사실 이런 주장 자체가 어, 뭐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이제 90년대 말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환자 중심 의료 또 1차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부각되는 부분들은 이게 의료기관을 4번 방문하는 방식만 갖고는 급변하는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의료계 쪽에서 확신됐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관리제가 필요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부분 등록관리제의 필요성이 공감된 부분들이 바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원 의사들한테도 또 의협에 있어서도 등록관리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 또 예방적 중재에 대한 필요성이 의료계에서 확산된 부분들이 저는 이러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의 구축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지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쪽 부분이고요. 2025년 정도가 되면 드디어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돌봄에 대한 어,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의료를 개편하고 여기에 복지 돌봄을 결합하려는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 또 예방에 여기 있는 오주환 교수님 있는데 직접 미국에 가서 1차 의료에 대한 변화들을 쭉 보면서 지금 고령화 위기 또 건강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개편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제 국민운동본부를 창립을 해서 그때 쪽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들을 해서 이제 의협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좀 힘을 받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주치에 대한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됐고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한국형 주치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도 세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형 주치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국회적 토론회를 갖다 하는 그런 장면이 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차 의료 발전 토론회 부분에서 한국형 주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개 학회 쪽에서 이런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정의학회에서 이제
예방의학회, 가정의학회 학교를 냈고 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 부분에 있어서 세 학회 예방의학회, 가정의학, 직업환경의학회 쪽에 이제 회장님들이 또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의를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형 주치의대로 두 개 같이 나눴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일반 일차례 학술 단체에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의결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보면은 1차료를 추진하는 여러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지역주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온 그런 형태인데 주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여기에 보면 1군은 이제 건강군하고 만성질환 예방군으로 뭐 대사증후군도 여기에 속하는 쪽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1군에 해당하고 2군이 이제 잘 조절되는 만성 질환, 잘 조절되지 않은 만성 질환군이 있고 3군이 노쇠, 기능 저하군, 그다음에 준와상군, 4군이 요 이제 와상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리스크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등록료를 이런 환자 갖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환자의 건강관리 수준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1차료 쪽에 이제 진료비 지불 부분들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환자 분류에 대한 구체화된 방식 부분이고요. 여기 1군, 2군, 3군, 4군에 대해서 관련되어지는 이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비대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대례 진료는 어떻게 하고 팀 케어는 어떻게 하고 방문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 꼭지 중에 어찌 보면은 공단의 근처에서 개업하는 1차 의료사들 중에 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 환경적 리스크의 관리에 관심 있는 일차 의료사가 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사들과 직업 환경학 전문의가 연합해서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직업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자체를 제대로 했을 때 그의 평가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가치 기반의 지불체계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 어, 이제 의료 일타료 기관에 이제 유용을 해서 1형이 이제 단독 개원 등록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2형이 이제 그룹 개원이고 3형이 이제 다학대 그룹 개원 부분이고 4형이 이제 1차로 다른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4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저는 3형이나 이런 쪽 부분에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같이 결합을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근처에 있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자. 여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1형, 2형, 3형에서는 의사 이렇게 쭉 언급했는데 여기 의사 중에서도 저는 일정 정도 3형이나 4형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같이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니드에 대한 평가한 쪽 부분이어서요. 이제 만성 질환이나 또 관리에 필요한 사람들,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의료 서비스 부분과 이제 돌봄 서비스를 같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1차 의료 건강관리 모형 개발에 대한 쪽 부분인데요.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안성 쪽에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1차 의원들은 거기는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치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보고서로 냈습니다. 이게 심평원 쪽에서 용역돼서 시작한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기틀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 개발,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한 연구 체계가 되겠고요. 이게 가치 기반의 지역사회 중심에 관한 의료에 대한 쪽 부분인데 여기 이제 심평원 쪽에서 이제 논문을 내준 쪽 부분인데 인구 기반의 건강관리 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 파퓰레이션 베이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근로자들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모형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파퓰레이션 베이스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 내용 안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의료 이용 부분이 요게 이제 구축한 건강관리법인데 요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면 유의하게 의료기관의 방문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1인당의 진료비에 대한 부분도 유의하게 보면은 줄어든 형태다.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요 9개월 동안 했을 때 한 29만 원, 30만 원 정도 부분인데 1년 전체로 하게 되면은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1년에 쓰는 의료 비용의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 방문을 줄일 수 있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라든가 다른 지표값이 다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서는 의료비는 줄이고 또 의료 방문도 줄이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주요 타겟 부분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줄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준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중심 의료기관 모델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직업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환자 중심 의료기관 부분에 있어서 직업 환경적 원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주장하는 모델 부분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게 근로자들이 있으면은 일차리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 대개 한 10이나 한 20%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으면 또 1차 의사 10명이나 20명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한 팀이 돼갖고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전문의가 한 1000명 관리한다면 10명이라고 하면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의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로 만성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직업적 요인의 변동이 어떻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인데 이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했을 때 직업환경 전문의가 전체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직업환경 요인이 얼마큼 작용한다는 걸 분석도 하고 그를 관리했을 때 얼마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는 거가 바로 직업환경 전문의가 우리 사회에서 바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산업보건 전문화와 시스템 개선 방안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완전 불량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예방과 산업보건 체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할 때 완전 분리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특수검진을 받는 것도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됩니다. 보면은 네, 그런 쪽 부분인데 이게 분리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사실 가치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기적인 연계성을 붙여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웃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큼 만성질환을 얼마큼 예방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분석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분리형에서 이제는 이분형으로 전환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산재와 관련된 여러 제공체계 쪽 부분인데 이 예방과 재활의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산업보건 시스템 부분들을 어, 좀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산업보건 사업에서도 예방, 치료, 재활, 보상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구조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어, 굉장히 이제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쪽 부분인데 이것을 서로 순환적인 고리를 만들어서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일반 의료 체계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 부분에 있어서 직업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리가 또는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IT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재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좀 더 효율적인 이 어, 직업 환경 의학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직업환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매우 적고 10% 미만인 부분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업환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일처리와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에서 진행되어지는 환자 중심의 의료 모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건강보험이 파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해서 이 환경 산업보험 관리 모델과 결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축하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원 사업으로 되는 지금에 있는 직업 환경 서비스가 근로자의 일부에 국한됐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보면은 답보 상태인 부분들을 저는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IT 기반으로 또 포퓰레이션 베이스로 또 아웃컴 평가 기반으로서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걸 그랬는데 빼먹었습니다. 저희 예방의학회 이사장님이, 신임 이사장님이신 홍영숙 교수님 참석하셨는데 제가 따로 소개를 못 드리고 진행을 막 해버려가지고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임정원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학회랑 예방의학회랑 가정의학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홍영숙 교수님께서 예방의학회에서 생각하시는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정원 교수님 그 저희 채팅창에 보면 SK 하이닉스에 있는 나원웅 선생님이 코멘트 네. 달아놓은 거 그래서 이거 보시고 홍영숙 교수님 네네. 끝나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아니 저는 사실은 뭐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오늘 임정학 교수님이 가치 기반 의료 강의를 발표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임정학 교수님이 이제 1차 의료 그리고 돌봄 이런 쪽에 있어서 아마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제 연구도 연구지만 뭐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가치 기반 의료에 대해서도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시기가 겹쳤지만 예방의학회에서도 이 가정의학회하고 공동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지금 환경의학회에 가서 또 가치 기반 의료 심포지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주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 못 되고 앞에 임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정환 교수님하고 아마 홍인철 전 지금 이사장님하고 그 상당 부분 이제 복지부하고 지금 진행 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기본 취지 뭐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런 내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상히는 지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예방과학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 안에서도 지금 보면 너무나 지금 소모적이고 중복되고 있고 환자 중심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어떠한 개혁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는데 예방학 저 앞에 심포지엄에서도 그렇고 제일 지금 제가 조금 마음에 조금 뭐라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지불제도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모델 결국은 국민의료보험 안에서의 DRG라든지 총액수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형된 모형을 잘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실제 이게 이제 어떤 실제 성과에 맞춰서 도입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돼서 나가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시범 사업에
이 직업 환경학적인 모델하고 지금 포함되는 게 있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종환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산업보건과 이제 1차 의료, 우리 산업의학적인 측면 안에서 이 직업 문제, 이 의료비 지급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별도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항상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모형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지금 현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의료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건강보험 부분들이 적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적립금도 까먹고 보면 그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어서 어, 뭐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짜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이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제 4형 중에서 1차 의료 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각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부분이 같이 구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4형 부분에 있어 지금은 이제 일산병원 그 일자리 지원센터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직업환경학 전문의 쪽이 결합을 해서 지역마다 일차례 의사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관리 모형 부분들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 지역마다 하는데 저는 뭐 대학병원에는 직업환경학 교수들이나 지금에 있는 주로 사업장 관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1차료 의사들을 교육하고 또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쪽 부분에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 그에 관련해서 수가도 갖다 거기에 같이 결합을 하면 저는 좋은 모델을 만든다. 왜냐하면 그 50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요,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의 어떻게 말하면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구체적으로 인구 기반의 관리 또 일자리에 대한 컨설팅 뭐 이런 부분을 해갖고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시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결합해서 처음부터 내년도에 사형이 생길 때 거기에 일점부터 결합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면은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리가 원하는 모형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 그리고 하이닉스 의견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 교수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 앞쪽에 1차 의료와 또 직업화학 전문의 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1차 관리에 대한 환자 중심 모형 그리고 스페셜리스트와 결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으로 비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장 기반으로 한 그런 모형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산재보험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산재보험 부분에서 예방과 치료와 재활 부분이 있는데 그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 아웃컴에 대한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구조를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는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산재 보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환자 중심, 근로자 중심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아웃컴 베이스로 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상 체계를 받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개편 노력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자원의 할당이거든요. 어느 쪽 부분으로 자원을 얼마큼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치료만 비용을 쓴다 해갖고 지금 증가되는 산재 발생이라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직업성 질환이나 예방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관리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생을 낮출 수 있었거든요, 오면은.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직장 내 복귀가 더 잘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산재 보상,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산재 보험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자. 예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50인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이 직접 관리한 모델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 쪽에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 산업재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저는 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결국에서 지금 뭐 징수하는 과정 중에는 통합돼 있는데 이것의 유기적인 연계성하는 부분들을 결국 가서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박종태 교수님 혹시 뭐 질문 있으셔서 카메라 켜셨어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이게 뭐, 저기, 잘못 눌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예, 오래간만이고, 네. 네, 잠깐 드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네, 얘가 직협이라고 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네, 예방의학, 가정의학, 직업환경의학 협의회가, 음. 그때 임정환 교수님 같이 하지 않았었나요? 홍윤철 교수님하고? 그때 이제 얘가 학회 구성을 직협이라고. 해서 쭉 예. 했었죠. 그러면은, 예, 예, 그때 논의됐던 게 음, 산업보건과 1차 보건 의료의 연계 방안이 키워드였어요. 음, 그때가 그 키워드였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제 결국은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그 거시적 맥락에서 어떤 통합하는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죠. 실제로 예방의학, 가정의학, 직업환경의학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은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음, 예방의학은 필드가 없었어요. 그렇죠. 가정의학은 근로자에 대한 접근 그 채널이 없었고요. 그리고 직업환경의학은 그 외래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논의했던 얘기가 직업환경의학 외래 활성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외래를 통한 1차 의료. 사실 임종환 교수님 계시는 인하대는 되게 그 외래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정신질환도 보고 저기 네, 고엽제도 보고 뭐 일반 저기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사실은 저희가 이 세 개 학회가 좀 더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그 통합하는 보건의료 체계 모임도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저희 직업환경의학회 입장에서는 외래 활성화에 대한 특히 외래 활성화를 통한 1차 보건의료 를 담당하는 역할이 비중이 좀 커져야 되는데 저희가 외래가 거의 유명무실하고 보건 사업이나 저 산업보건 사업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요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관의 외래 활성화 특히 1차 보건 의료나 만성질환 NCD 관리에 있어서 외래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조금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래간만에 얼굴 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더 추가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워낙 사실 이제 이게 뭐 건강보험, 산재보험 되게 다양한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시작을 하면 산재보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그다음에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지금 오늘 참석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학회장님이신 강동목 교수님도 그 중요성을 되게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셔서 앞으로 나원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델들이거나 아니면 저희도 산업보건 차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좀 해가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래와 직업환경의학의 아이덴티티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좀 후배님들과 또 다양하게 학회 내에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더 코멘트 하시거나 뭐 혹시 발제자이신 임종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는 거기 가치 기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직업환경학 전문의들이 좀 잃고 있는 이 사업의 의미가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심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숙고해서 이제는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특수검진도 마찬가지고 다만 측정도 마찬가지 너무 사업에 의존하는 형태 부분을 저는 사회가 해주는 걸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사업주가 돈을 내서 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자 직업병 예방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 가치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산업보건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이것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정말 탐구입니다. 네. 저기 저 한마디 가서 봐. 네, 한마디 해도 네.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네. 네, 저 저 이철갑입니다. 그 교수님 네, 말씀 반갑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방금 말씀하신 취지나 하는데 방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하여튼 전체적으로 피포 서비스 중심으로 쭉 발전해 온 이 과정에 정부의 역할, 정부라고 했을 때는 주로 직접적으로 관료인데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개혁하려는 의지나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역할이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사람들이 매번 그 어떤 관료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매번 그 정치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그냥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교수님이 뭐 부탁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끔 요즘 이제 문득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좀 이상한데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수련받고 나간 이 의사들의 생각이나 생활 패턴이나 하는 그것이 이 완전히 방금 그런 가치 기반 이런 걸 하기에는 이 인식이나 또 뭐 사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게 관해서 별로 그분들에게 흥미를 못 느끼를 우리 젊은 우리 직업환경 의사들에게 그런 것이 이 광범위하게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어떤 그 바라는 이런 이상적인 거하고 현실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 그런 걸 실현하기가 참 어려웠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조금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예,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저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선배들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화요일 연차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관련해서 논의가 지속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학회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필요하면 이런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또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들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시라고 소개해 주신 임종원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다른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